저는 그날 1년 넘게 숨겨진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보내주신 반찬들이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접 요리해. 아니면 이혼이야. 저는 그날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택배 상자가 보이더군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반찬이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해 직접 오시지 않고 대신 진공 포장한 밑반찬을 택배로 보내며 연락도 아들인 저한테만 연락하십니다. 아내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아시니까요. 저는 택배 상자를 보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보, 엄마가 또 반찬 보내주셨어.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답뿐이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로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는 반찬 가게 용기들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여보, 지난번에 엄마라 보내준 반찬은? 다 먹었어. 아내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갔죠. 어머니가 자주 보내주시니까 금방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요즘 진미채가 먹고 싶은데. 아, 그래? 이번에 보낼 때 꼭 넣어줄게. 어머니는 항상 제가 원하는 걸 챙겨주셨습니다. 연근조림도 부탁드렸죠.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진공 포장된 반찬들과 다른 몇 가지들은 꽁꽁 얼려져 있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반찬 잘 받았어. 근데 진미채 먹고 싶었는데 까먹으신 거야? 상자를 열어봤는데 진미채가 없더군요. 뭐? 아니야, 분명히 넣었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제일 위에 올려놨는데? 그래? 잠깐만. 저는 다시 상자를 뒤졌습니다. 연근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다 있는데 진미채만 없었어요. 엄마, 정말 없는데? 이상하네. 분명히 넣었는데? 혹시 먼저 보낸 택배도 확인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보는 택배요? 저는 아내를 쳐다봤죠. 여보, 며칠 전에 온 택배 어딨어? 버렸는데.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버렸다고? 버렸어. 냉장고 자리도 없고 해서. 아내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버려?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드셨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정성? 난 먹기 싫은데 무슨 정성이야. 아내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쳐다보더군요.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왜 받아놓고 버려? 말하면 뭐해? 어차피 계속 보내실 텐데. 그럼 먹으면 되잖아. 먹기 싫다니까. 원래 며느리는 시자만 들어도 싫은 거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버렸어.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단 듯이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이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지금까지 다 버린 거야? 응. 그럼 우리가 먹던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샀지. 인터넷으로도 시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1년 넘게 쉬고 있었어요. 임신 준비 중이라며 일도 그만뒀죠. 저는 아내가 집에서 요리하지 않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그럼 집에서 매일 뭐 해? 요리 한 번도 안 했잖아. 임신 준비 중이라니까? 임신 준비가 1년 넘게 걸려? 그동안 반찬은 안 만들면서 엄마 반찬은 버리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 만드시는 모습이요. 반찬 만들고 포장하고 택배 보내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드려. 싫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 남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남이 아니라 시어머니잖아. 아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할 말 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한테 반찬 보내지 말라고 할게. 그래, 그게 좋겠네. 대신 조건이 있어.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반찬 가게 사 먹는 거 금지야. 배달도 안 돼. 뭐? 집에서 직접 해 먹어. 네가. 무슨 소리야? 1년 넘게 집에 있으면서 요리 한 번도 안 했잖아. 이제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이 싫다며? 그럼 너가 직접 만들어. 나 지금 임신 준비 중이라니까. 임신 준비가 요리 못할 이유는 아니잖아. 그래도 선택해. 직접 요리하거나 아니면 이혼하거나.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혼 얘기까지 하는 거야? 당연하지. 어떤 남편이 시어머니가 보낸 음식을 1년 넘게 몰래 버린 사람이랑 살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게다가 그 시간 동안 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 임신 준비 중. 그 핑계 그만해. 임신 준비 중이면 더 건강한 음식 직접 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생각이었죠. 여보, 잠깐만. 아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일주일? 응. 일주일 동안 매일 직접 요리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집을 나섰죠. 밖은 추웠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 알게 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탄 냄새가 났어요. 여보, 부엌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음식 만들다가 좀 태웠어. 아내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김치찌개는 너무 짜 보였고 계란말이는 반쯤 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만들었어. 처음엔 진짜 힘들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번 힘들게 만들어서 보내셨다는 게 이제야 실감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었죠. 예상대로 짰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어머니한테 사과 전화 드렸어. 지금까지 버린 것도 다 말씀드렸고. 아내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청 혼났어. 당연하지. 그리고 아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혼은 안 할 거지.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직접 할 거야? 응, 배워야 할 것 같아. 요리. 엄마 반찬은? 받을게.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먹을게.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다시 시작하자. 고마워. 아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짜고 탄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란 당연한 게 없다는 것을요.